안녕하세요. 대전 전자디자인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 남북국의 발전 두 번째 북국입니다. 북국. 누구? 발해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나오고 있는 이 인물 보이십니까? 네, 발해를 세웠던 대조영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 대조영입니다. 대조영.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주인공 대조영 역할을 맡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발해가 어떻게 건국되고 발전되고 또 멸망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북국의 발전 두 번째 발해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교과서 25페이지, 26페이지도 있는데 25페이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어보셨죠? 자, 오늘 수업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건국의 역사적 의미와 발해의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발해라는 나라가 갑자기 딱 등장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분명히 통일신라 배웠는데, 갑자기 발해가 등장하니까 여러분 의아하죠. 이 발해가 우리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요. 발해의 성장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해의 건국과 발전이라는 소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발해는 어떻게 건국되었나? 발해의 건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아까 전에 봤던 대조영이라는 인물입니다. 고구려 장군 출신이었던 이 대조영, 옆에 그림 보이시죠? 대조영 수상화입니다. 대조영 수상화고 고구려 유민들, 이 멸망해서 없어진 고구려 유민들, 여러분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 때 여러분 가장 큰 한계가 뭐였냐면 바로 고구려의 대부분의 영토, 바로 한반도 이북에 있는 고구려의 모든 영토를 상실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민들이 처음에는 당나라의 이들이 당나라에 의해서 고구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당합니다. 이주를 당해서 그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다가 이 당나라의 감시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대조영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민들과 그 지역에 또 끌려와 있던 말갈인들을 모아서 이들을 그 지역에서 탈출해서 다시 고구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서 이들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그런 의미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건국 초부터 이들은 독자적인 연호,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발해만의 독자적 연호와 그리고 자신들도 중국과 동등한 황제국이다라고 하는 황제국을 자처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발해였고요. 이들은 이웃 나라들과 외교를 할 때도 자신들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국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성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영에 의해서 건국된 발해 그리고 그 초기 이제 그 아들대로 왕위가 계속 옮겨가겠죠. 8세기 초에 무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무왕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제 이웃하고 있는 이 당나라와 대결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왜? 초반에는 이렇게 대조영에 의해서 건국된 발해를 당나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발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발해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발해 역시도 이 당나라와 서로 대결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발해가 먼저 당나라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산둥반도를 발해의 장문유 장군이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당나라와 견제 관계에 있는 그런 새로운 국가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돌궐이라고 하는 유목민족들과 또 남쪽 섬나라였던 일본과도 뭘 합니까?
친교 관계를 맺으면서 당나라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해 나가더라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문왕. 이 무왕 다음에 등장한 이 문왕 같은 경우는 이제 발해의 외교 노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처음에는 되게 당나라와 싸우면서 대결하면서 국가를 성장시켜 갔다면 이제 문왕 때가 되면 당나라와 친선 교류 관계로 외교 노선이 변화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당나라 역시도 이제는 발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발해가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초반에는 발해가 세워졌지만 이들을 빨리 멸망시키면 없어지고 다시 당나라가 그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발해가 너무 국력이 성장해버리면서 더 이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으로 안정권에 접어든 국가와 더 이상 대결한다는 건 무의미하죠. 결국에는 당나라도 발해에 대해서 약간 외교 노선에 변화가 생기고 발해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아, 얘네들이 우리를 이제는 좀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왕 때가 되면 발해와 당나라가 서로 친선 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외교 노선의 변화가 생기더라. 이렇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당나라의 선진 문화를 문왕 때는 많이 수입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발해의 중앙기구가 삼성육부 제도의 중앙관제를 정비하는데 이 삼성육부의 제도는 당나라의 그런 외교 관제입니다. 아, 국가 관제입니다. 국가. 그래서 그 관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9세기에 접어들면서 선왕 때 이제 발해가 거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북쪽에 있는 말갈족 대부분을 복속시키고요. 요동과 연해주까지도 진출을 해서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 지역에다가 행정구역을 설치합니다. 5경 15부 62주라는 행정구역을 정비해서 이제는 거의 뭐 전성기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때 발해는 주변국들이 이 발해를 뭐라 불렀냐면 해동성국,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선왕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발해가 어떻게 됩니까? 10세기 초부터 지배층의 내분 그리고 북쪽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의 침입으로 926년도에 멸망하고 맙니다. 뭐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부흥운동, 다시 발해를 세우기 위한 부흥운동도 전개가 되기도 했지만, 네, 뭐 더 이상 뭐 발해가 더 세워지지 못했고요. 또 왕자였던 대광현이 고구려로 망명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더라. 이렇게 발해 유민들이 밑으로 이제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이제 밑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새롭게 세워진 왕건에 의해서 세워진 고려로 발해인들이 마구 망명을 할 때 고려가 이 발해 유민들을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는 이유 바로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발해 유민들을 스스럼 없이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발해 역시 뭐다? 우리 민족의 국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고려가 발해 유민들을 받아주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에 있는 그런 뭡니까? 북한의 그런 탈북민들을 우리가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북한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고 교육시키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뭐 베트남인들을 우리가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아프리카 사람들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들보다는 우리 민족인 북한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해의 중앙관제와 행정구역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좀 알기 쉬우라고. 아까 전에 나왔던 삼성육부제도 보시면 삼성이 보이시죠? 왕 아래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과 같은 삼성이 있고 그 정당성 아래쪽에 보시면
충인의 지의 신이라고 6개의 육부가 있습니다. 요것은 여러분 당나라의 관제를 그대로 본뜬 건 아니지만 구조 자체를 거의 수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당나라의 관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뭐 중정대, 문정원, 주자관과 같은 이런 기구들은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요거는 바로 발해의 지도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반도 남부에는 신라가, 그리고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서는 발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 부른다고요? 네, 남북국 시대라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짧죠? 오늘 되게 선생님이 짧게 짜서 여러분들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